제가 작년 2020년 6월 15일 날 이곳을 오픈하고 한 8월쯤인가요? 반팔을 입었으니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8월쯤 어떤 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행정학 박사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대학에 강의도 좀 다니셨는데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교육과정을 열어주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오픈하고 2달, 3달 아주 오픈 초창기였고 기도 하고 사실 누군가를 교육한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꿈을 꾸지도 않았었고 저는 좀 어느 궤도 이상으로 좀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몇몇 분한테 과정을 오픈하시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제안을 받기도 하고 질문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박사 후배가 문자가 와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았냐? 마케팅 방법을 좀 알려달라. 뭐 등등.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제가 학원을 할 때 저와는 학부형과 학원 원장의 사이로 만나서 아이에 관해 상담을 하다가 어머님이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코칭학 석사과정에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이번 학기에 이제 무사히 4학기를 마치시고 코칭학 석사학위를 받으신 저한테는 학부형이었던 그분이 이제 우리 표코치님이 1월 달에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김지연이처럼 일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직원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었던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표를 그리고 논문 찾아주고 그랬었던 제자죠. 그 제자가 코칭에 대한 비전을 보고 취업을 미루고 들어와서 저하고 함께 정말 일명 개고생을 했죠.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이 친구는 아주 학습 코치로서 훌륭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칭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께 또는 이미 코칭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칭은 프로세스인 게 맞죠. 코칭은 어떤 결과를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내야지 되는 게 코칭인 것도 맞죠. 그래서 코칭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코칭 초창기에 석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코칭을 처음 들여오신 김영순 박사님이 특강을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코칭은 가르치지 않는다. 코칭은 절대로 컨설팅해서도 안 된다. 코칭 질문을 할 때 유도 질문해서도 안 된다라는 수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교수님, 저는 애니어그램 8번이라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선생질을 해서 그런지 자꾸 가르치고 싶고 자꾸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아무래도 코칭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치로서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이 참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김영순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그 노 교수님이 김지연 선생님, 나도 애니어그램 8번이야. 근데 코칭 집을 질 때 말이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지붕을 올리고 뼈대를 올리잖아. 코칭도 그와 똑같아서 지금 기초를 가르치려니까 가르치지 말아라. 컨설팅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도 질문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결국 당신이 코칭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컨설팅 해도 돼. 가르쳐도 되거든. 그것도 코칭이야. 나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런 자기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과연 가르치면 안 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코칭 철학에 기초하고 있느냐? 내가 코칭 철학 3가지를 얼마나 잘 붙들고 가느냐? 코칭을 할 때 나에게 온 고객이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 코칭을 통해서 고객과 내가 같이 성장해 간다라는 이 코칭 철학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온전히 붙들고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코칭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컨설팅을 하더라도 또는 티칭을 하더라도 멘토링을 하더라도 그게 코칭일 수 있으려면 코칭 철학 3가지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라면 전 그게 코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 더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코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제가 코칭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의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 사실 치유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꼭 이건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이분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요. 코치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사실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또 깊은 애정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스킬적인 측면들, 매뉴얼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꼭 김지연이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고 강점이 있을 것이고 제가 못 가진 강점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누군가는 그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꼭 김지연이처럼 하지 않아도 나답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아주 훌륭한 학습 코치로 성장해 가는 걸 보면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결국 이 상담과 이 코칭의 끝에 어머님이 여기 앉아있는 김지연이처럼 되는 것, 김지연이처럼 아이들을 코칭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이 상담과 코칭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좀 아까 말씀드린 2시간 매주 운전해서 왔었던 그 젊은 엄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죠. 그곳 사는 곳에 심리상담 코칭 센터를 오픈하는 게 어때요? 이제 웬만한 육아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목표죠.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만드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